자, 2부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2부 내용이 지금 더 중요해요. 2부 내용의 키워드는 딥스테이트하고 이제 부정선거인데, 이거는 저도 뭐 이거 건드려갖고 신변상의 위협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큰 그림으로 보면 이해관계와 기득권으로 뭉친 글로벌 권력형 엘리트 카르텔, 이게 딥스테이트고요. 딥스테이트하고 이제 이렇게 충돌하는 세력이 각 나라의 애국 세력, 애국 시민들이에요. 지금 이런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딥스테이트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면, 미국에는 이제 빅 메디아, 뭐 이렇게 언론들이죠, 언론들. 빅테크, SNS, 뭐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애플, 뭐 아마존 이런 것들, 빅테크. 그 다음에 빅마니, 미국의 이제 거대 재벌. 저는 이제 미국만을 예를 드는데 아니면 또 어떤 다른 곳의 거대 재벌들. 그 다음에 이해관계로 얽힌 정치인들이나 권력형 관료들이요. 이런 사람, 권력형 관료 이런 사람들은 뭐 선거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군사적 네오콘 그룹, 뭐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절대 그 좌익이랑 비슷합니다. 자기들이 절대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유엔을 봐라. 유엔은 그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다 한 표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해서는 세계 질서가 잡히지 않고 이제 리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탑 1%의 엘리트 그룹이 이 세상을 움직여야 세계 평화가 오고 결국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절대선 개념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안에. 그래갖고 그 좌익 진영과 마찬가지로 이 절대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방법은 뭐 잘못되더라도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선하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딥스테이트의 대표적 인물로 미국의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조지 소로스는 그 유태인계예요. 유태인계, 그 헝가리 출신 유태인계입니다. 나이가 지금 92살이에요. 92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세상을 주무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청년 시절에 이제 헝가리에서 공산당 그 세뇌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미국에 이민 오게 되고 그 유태인이니까 어떠한 이렇게 돈을 벌게 되고 거대 재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미국 정계에서 그 조지 소로스를 킹메이커라고 해요. 킹메이커. 이 사람이 돈을 이렇게 엄청 주는 데가 킹메이커도 되고 이 사람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거죠. 왜 막강하냐? 그에 앞서서 이 사람의 어떠한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상을 보고자 하면 2014년 독일의 컨벤션에서요, 이 조지 소로스가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I will bring down US through pouring money to black society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을 망가뜨릴 건데 어떻게 망가뜨리냐? 블랙 소사이어티에 흑인 그 사회단체에 돈을 엄청 퍼부어서 미국을 망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자기 속내에 있는 마음을 그 컨벤션에서 연설하는데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그 2008년에 그 미국 그 대선에서 그때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그 바락 오바마를 이 조지 소로스가 발탁해서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죠. 그 바락 오바마는 8년 동안 이 바락 오바마는 굉장히 작용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도
막 이렇게 굉장히 그때 유명했죠. 막 목사님이 막 God damn America 뭐 하면서 막 연설하고 그런 아주 굉장히 작용화된 교회에서 교육받은 그런 작용화된 사람인데, 오바마 8년 동안 모든 분야에 이 작용화된 사람들을 알박기를 해갖고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을 이 오바마를 통해서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 이후에 급격한 이제 작용화가 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그러한 미국을 급격한 작용화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글로벌 전자투개표 시스템 도미니언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설립을 합니다. 도미니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막스하고 레닌 공산주의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선거는 투표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세는 사람들이 결정한다, 뭐 이런 섬뜩한 얘기를 하기도 했죠. 자, 이제 이 도미니언이라는 전자투개표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킹메이커가 돼. 이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무조건 뭐 민주당, 공화당 프라이머리건 뭐 결국 대선, 총선이건 간에 이제 많이 된다 해서 킹메이커라는 별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투개표기를 이 사람이 만들어 주무를 수 있기 때문에.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프라이머리가 있었는데, 그때 경쟁한 사람이 버니 샌더스하고 힐러리 클린턴이었거든요. 근데 초반에 버니 샌더스가 무지하게 잘 나가고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조지 소로스가 도미니언 이걸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으로 확 바뀌게 되죠. 그때 이제 뒷얘기로는 조지 소로스가 버니 샌더스한테 엄청난 금전적 보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힐러리 클린턴을 이제 프레지던셜 캔디데이트로 만들었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대선에서도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수 있도록 여론도 약간 손본 것 같고, 하여튼 뭐 메일 투표 조작하고 뭐 도미니언 해갖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때 트럼프가 갑자기 엄청난 폭발적 인기를 하면서 그걸 뛰어넘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하여튼 당선되는 2016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러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슬로건은 마가였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 will drain out the swamp of Washington DC.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랑 자기 싸우겠다고, 딥스테이트의 타락을 자기가 완전히 드레인 시켜버리겠다고 공약을 한 사람이에요. 미국 우선주의죠, 트럼프는. 저는 뭐 트럼프 퍼스널 캐릭터, 성격 뭐 이런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 같은 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건전한 보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트럼프를 서포트를 했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요. 오바마가 이제 트럼프와 미팅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바마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선거 캠프에 스파이를 보내갔고요. 이제 사찰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마이크 플린이라는 별 3개 퇴역 장성이 있었는데, 마이크 플린이라는 사람이 안보국 같은데 이제 거기서 그 정보를 갖고 트럼프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정권 이양을 하면서 트럼프한테 특별히 부탁한 게 마이크 플린을 절대로 어떠한 미국의 CIA나 그런 정보국의 수장으로 임명하지 말라는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 트럼프 성격 아시잖아요. 트럼프가 그런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크 플린을 미국 정보안보국의 수장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딥스테이트와 트럼프와의 전면전이 막 시작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딥스테이트가 얼마나 무서운 세력이냐면,
그 마이크 플린을 갖다가 바로 뭐 어떤 러시아 대사 뭐 이런 러시아 사람들을 만난 저기 있는 거를 캐치업해 갖고 그걸 갖고 이제 또 이 마이크 플린 장군을 결국은 물러나게 했어요. 그 아들을 갖다가 뭐 어떻게 위협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마이크 플린을 이제 물러나게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딥스테이트가 굉장히 무서운 세력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해관계로 얽히지 않은 점, 신선한 외부인이 이제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해충돌, 이해관계 이런 거 얽힌 게 없으니까 자기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소신대로 하는 거, 그죠?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당은 계속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그러고 있는 사이에 그 트럼프가 되고 2016년 말로 가면서 한국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저도, 심지어 미국에 있는 저도 속았어요. 그 많은 언론들이 엄청난 그 가짜 뉴스를 이렇게 생산해내면서 이제 막 그 탄핵으로 몰고 왔잖아요. 심지어 저까지 그때 속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미국에서 본 거예요. 미국의 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트럼프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 그걸로 이제 탄핵시키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그 다음에 미국 법무부, 검찰이죠. 그 다음에 FBI, 이 사람들이 다 합작을 해갖고 그 러시안 도시에라고, 그 트럼프가 이제 뭐 러시아랑 약간 이게 내통을 했다는 그러한 가짜 문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갖고 탄핵을 이제 했던 거죠. 그때 이제 국민의힘 당과 비슷하게 그 미국의 보수 그 라이노 그 보수당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제 특검을 세우는데 반대하지도 않았고, 그 특검으로 세운 사람이 로버트 뮬러라고 좌익 성향이 있는 그 특검을 이제 임명하게 됩니다. 그 특검이 2년 동안 트럼프의 러시아 내통을 밝히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못 밝혀냈어요. 그래서 무죄로 2년 만에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이제 뭐 그 민주당에서 그 트럼프를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무슨 전화하면서 뭐 이해 충돌이 있었다 뭐 이러면서 2차 탄핵 시도까지 갔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그 낙선이 된 다음에 그 1월 6일 날 의회 그 내란 선동죄로 낙선된 대통령까지 또 3차 탄핵을 시도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트럼프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알레르기 반응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 특검이 이제 무죄라고 완전히 발표가 끝나자 트럼프가 이제 반격에 나섰죠. 그래갖고 그 스페셜 카운슬 그 존 듀롬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오히려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가 자기 선거 캠프 스파이한 거, 그 다음에 그 후에 뭐 가짜 그 러시안 도시에가 만든 것들을 이제 조사하라고 했어요. 존 듀럼이 이 사람은 좀 꿋꿋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낙선된 뒤에도 계속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딥스테이트,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딥스테이트들이 그 어떤 트럼프가 백악관에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도청을 하고 사찰을 하고 그 일들을 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딥스테이트가 얼마나 세냐 하면 다 밝혀냈는데도 그 다음에 아무 조치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있죠. 그 조국도 아직까지 뭐 계속 뭉개고 재판이 뭐 지연되고 뭉개고, 이준석도 뭐 계속 이렇게 뭐 뻔히 다 드러나 있는데도 뭐 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의 그 딥스테이트와 미국의 법무부, FBI, CIA가 전부 결탁해서 러시안 도시에 만들어내고 그걸로 탄핵시켜서 끝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무죄로 되고 버티고 있다가 2020년 대선에도 보니까 엄청난 인기로 지금 달려가고 질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딥스테이트가 반드시 트럼프를 낙선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이제 선두에 설 사람이 조지 소로스죠. 이 사람은 더군다나 이제 어떤 전자투개표기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거는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2020년 미국 대선 전에 이제 한국에 4.15 총선이 있었잖아요. 4.15 총선이 있었는데 뭐 이건 제 추측입니다. 뭐 어떤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어떤 딥스테이트와 한국의 어떤 세력과도 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15 총선을 이제 딥스테이트가 한번 이제 한국이 시도하는 걸 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를 한번 테스트해 본 예일 수도 있고, 뭐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근데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한국의 4.15 총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사전투표에 대한 어떠한 그 전자투개표기에 마사지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게 이제 선관위에서 뭐 서버나 이런 거 공개를 안 하고 자기들이 조사 못하게 하니까 그런 아날로그적인 증거는 없지만은 저희 학문하는 사람들은 그 데이터 보면은 그거 분명히 알아요. 데이터 보면은 이게 마사지가 된 데이터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데이터인지 이걸 압니다. 그 보면은 서울 경기 경쟁이 치열했던 곳에 사전투표는 유독히 그 63대 37이라는 그 비율로 전부가 거의 사전투표에 거의 그런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투표랑 그 당일투표의 모집단이 엄청 큰데, 두 개가 엄청 큰데, 이 당일투표에서는 거의 뭐 보수당이 이기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사전투표에 그 63대 37이라는 얼등한 차이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안 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두 개의 큰 모집단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어요. 그 마사지한 데이터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부정선거라는 그 확신이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에서 뭐 서버 폐기해버리거나 뭐 하여튼 그 어떤 그 아날로그적인 흔적을 조사 못하게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데이터 자체도 완벽한 증거인데 이제 사람들은 뭐 그런 아날로그적인 흔적 이런 것들을 찾아내라 뭐 이게 증거다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그거 성공을 거두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딱 발표를 내버리고 메디아들이 이제 어떤 부정선거에 관한 의문이 나도 이제 입을 꼭 닫는 거예요. 신문도 그렇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보도하지 않는. 그 다음에 SNS도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보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했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무마가 돼버리는 그런 패턴이 미국의 그 대선에서도 오바마가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2020년 대선에도 똑같이 해픈했어요. 그때 이제 더구나 코로나 이제 막 심할 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엄청 그 선거 운동을 했고, 선거 운동을 할 때마다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 폭발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코로나 와중에도 그 마스크 안 쓰고 그렇게 모여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쟤네들 마스크 안 쓰고 저런 거 한다고 이제 막 비난하고 그러죠. 바이든은 선거 유세 나가면 의자 띄엄띄엄 해갖고 한 몇백 명 앉아있고 하여튼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트럼프가 입에도
반드시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바이든이 이제 대선에서 미국의 이제 선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미국에 이제 50개 주가 있는데, 미국에는요, 민주당, 리버럴 스테이트랑 컨저버티브 스테이트, 보수당,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주들은. 그리고 한 6개 주 정도만 이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경합주라 그래요. 스윙 스테이트라 그러죠. 그 중에 이제 뭐 보면 아리조나, 조지아, 뭐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뭐 이 정도예요. 네바다. 이 정도가 이제 스윙 스테이트인데, 그러니까 그 스윙 스테이트만 간신히만 이기면 미국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뭐 표가 얼마만큼 나오든지 상관없이 각 주에서 승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 그날 이제 저도 계속 봤는데, 이제 거의 밤 11시, 12시 가까워질 때까지 이제 트럼프가 거의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끝났구나. 그것도 많은 차이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났구나.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자러 갔어요. 자러 갔는데, 이제 와이프가 좀 이따 들어오더니, 바이든이 그때 연설을 하는데 너무 자신있게 연설을 해.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래요. 그래갖고, 트럼프가 이겼어. 그러고 이제 잤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이든이 내가 이길 거라고 자신의 찬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 기다려봐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코로나 이런 거 이후 되면서, 이제 도시의 개표 현장에서 사람들을, 감시원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어떤 데는 큰 체육관에 파이프에서 누수가 생겨서 전부 대피해야 된다 그러고, 이러면서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개표는 중단되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2단계 작전. 처음은 이제 도미니안 알고리즘으로 이니셜 세팅해 놓은 거, 그런 걸로 해도 트럼프의 폭발적 인기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2단계 작전을 바이든이 연설하면서 우리는 이길 것이다 하면서 신호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스탑시키고 다 쫓아내고 이제 딜레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제 조지아 같은 데는 엄청난 체육관에 큰 개표 장소인데, 그때 다 쫓아내고 몇 명 리버럴 개표하는 사람들 몇 명만 남아갖고 숨겨놓았던 이민 가방에서 표를, 가짜 표들을 덤프아웃 해갖고 이런 것들이 CC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이 엄청나게 그때 많이 잡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이 바이든의 표를 보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그래듀얼리 인크리즈 하다가 스탑 시키고 덤프아웃 할 때 그때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합니다. 표가. 이렇게 가다가 끝까지 이렇게 가야지 데이터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하고 또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순간 다음에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이제 경합주들에서 비등비등하게 된 거예요. 비등비등하게 돼요. 트럼프가 완전 이긴 줄 알고 이제 전 들어가 잤는데,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이렇게 전으로 돌아가면, 한국 4.15 총선 데이터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부정선거를 데이터로 밝혀내는 세계 제일의 석학이 누구냐면, 미시간 대학교의 월터 미베인 교수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데이터만 갖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이때까지 한 번도 틀리지 않게 다 밝혀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의 데이터도 받아갖고 이제 분석을 해서 2편의 논문을 냈는데, 첫 번째는 거의 이건 부정선거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두 번째 논문에서는 다른 어떤 지난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보다 더 확실한 부정선거다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도 이제 결국 이렇게 데이터상에 너무 이상한 것들, 이런 것들은 너무 확실한 증거인데도 심지어 체육관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덤프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했는데도 이제 그거를 갖다가 끝까지 우기고 이제 막 무시하고 메디아들은 완전 입을 꾹 닫고 SNS도 막 캔슬 다 그런 내용은 다 검열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죠. 미국엔 사실 더 무리수를 뒀죠. 미국은. 한국은 중앙선관위가 사실은 총괄하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더 쉬워요. 근데 미국은 이게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전체가 관할하는 게 아니라 주마다 이렇게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서 주가 독립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바이든이 이겼다 그러는데 그 데이터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오바마가 가장 인기가 좋을 때 그 6,800만 표를 얻었다 그래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이번 2000년 대선에서 인기가 폭발하면서 7,400만 표를 얻었어요. 근데 맨날 잠만 자고 있던 그 바이든이 뭐 선거운동하면 몇 명 앉혀놓고 하던 바이든이 8,100만 표를 얻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어떤 일도 있었냐면 여러분 그 바이든이 그 디멘시아라고 정신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나요? 바이든이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선거 유세를 하다가 연설을 한 도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I successfully organized world largest election fraud organization in history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역사상 가장 그 광대한 국제적인 그 일렉션 프로드 부정선거 조직을 successfully 만들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연설에서.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약간 이 사람이 헷가당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 그 조금 나오다가 역시 딥스테이트의 압력으로 보도에서 이제 싹 사라지게 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이렇게 부정선거가 성공하면 그 다음엔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요, 이거를.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한 번 해서 걸리나 몇 번 해서 걸리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시스템 셋업되면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중간 선거에 그 조지아나 아리조나의 그 부정선거 협력자들 있죠. 그 주무장관들. 이 사람들이 이제 재선하고 그러는데 특별히 아리조나에서 그 주무장관을 했던 그 홉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아리조나 선거관리를 하는데 주무장관 하다가 주지사로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이제 트럼프 서포터로 칼리 레이크라고 굉장히 이 여자는 진짜 굉장히 포퓰러리티가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자기 선거에 자기가 또 선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요. 똑같이 그 캐리 레이크라는 그 트럼프 서포티드 그 캔디데이시 이제 사전 투표 갖고 막 조작을 많이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컨저버티브 서포터들은 당일날 와서 투표해라, 당일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쟁 상대가 홉스 자기 선거 관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선거 당일날 보수당이 유리한 그 지역들의 그 투표기가 동시에 몇 시간씩 70% 정도가 동시에 고장이 난 거야, 몇 시간씩.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 서 있다가 결국 투표도 못하고 돌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무리수까지 두면서 이제 이겨야 되는 게 이 캐리 레이크가 자기가 주지사 되면 이거 다 밝히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들이 캐리 레이크 그를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 캐리 레이크가 이제 소송을 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느냐. 그래갖고 이제 그 주 대법원 뭐 이런 데서 판사들이 이미 그 체제를 작용화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판사들이 뭐라고 그걸 했냐면, 그 결론을 냈냐면, 그
주 선관위에서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그거를 고장 내뜨렸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패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의도적으로 그걸 고장 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그거는 법 판단이죠. 똑같은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민경욱 의원 연수울 개표 이거 할 때 굉장히 이상한 투표지들 많이 나오고 빳빳한 투표 다발들 이거 많이 나오고 칸 안 맞는 그런 투표용지들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 이제 계속 진행하는데 도장도 막 이상한 것들 많이 나오고요. 근데 마지막 결론 대법원 판사의 결론이 뭐냐면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민경욱 패소 이렇게 했어요. 너무 우리가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좀 무섭기도 하고, 야, 이게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딥스테이트랑 얽혀서 이게 지금 미쳐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아까 January 6 트럼프가 낙선되고 1월 6일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의회가 아니라 연방의회에서 마지막 승인을 하는 그때예요. 근데 이제 그때 애국 시민들이 믿고 있던 마이크 펜스가 이제 애국 시민들을 배반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아리조나나 하여튼 위스콘신이나 이런 데들은 주 공화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주무장관들은 이미 바이든이 이겼다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서 캔디데이트를 보냈는데 주의회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주의회는 아직 승인을 안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주무장관들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트럼프가 이제 마이크 펜스한테 그렇게 합법적이지 않은 선거인단을 파송한 주들은 돌아가서 주의회 합법적으로 주의회 승인까지 받고 이제 다시 와라, 이런 게 포스폰 하는 거를 이제 마이크 펜스가 상원 하원을 최고 그거니까 그걸 좀 부탁을 했어요, 마이크 펜스한테. 그래갖고 애국 시민은 마이크 펜스가 그걸 이제, 왜냐하면 reasonably 그거는 make sense 하기 때문에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딥스테이트랑 이렇게 서로 막 히히닥거리면서 그냥 통과시켜버린 그런. 그 전까지 마이크 펜스 크리스찬이고 저도 이렇게 나쁘게 보질 않았는데, 하여튼 1월 6일 날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지금 이제 저를 굉장히 실망시켰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1월 6일 날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항의를 하는 워싱턴 DC에서 엄청나게 모여서 이제 시위를 했는데, 트럼프가 그때 낸시 펠로시 좌파 국회의장한테 의회 아미에 부탁을 해서 의회 경찰들도 있지만 아미 리저브들이 국회의사당을 잘 지키도록 승인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낸시 펠로시가 그걸 거부를 했어요. 필요 없다. 그러더니 이제 시위대들이 의회로 이렇게 몰려가게 되고, 웃기는 게 의회 경찰들이 막 이렇게 시위대들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터주고 막 이렇게 막 들어오라고 안내까지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시위대들이 들어가게 되고 의회 안으로, 그러면 그때 이제 승인을 하려던 의원들은 전부 이제 어디 숨어버리고 고순간에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낸시 펠로시가 뭐라 그랬냐, 그날 애국 시민들의 그러한 난동으로 인해서, 의회 난입으로 인해서 경찰관 5명이 죽고 엄청난 폭력 시위가 있었다. 이건 내란이다, 내란. 그래갖고 그 사람들 많이 체포해갖고 제일에 가두고 몇 년 동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이제 내란을 선동한 주동자라고 해갖고 또 탄핵을 시키려고 해서 트럼프를 낙선을 했는데 또 이제 영영 못 나오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넘게 되고 케빈 맥카티라는 사람이 이제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를 이어서 국회의장이 됐는데, 이때 이제 미국 보수당에 아직까지 애국적 근성 있는 의원들이 있어요. 한 30명쯤 있는데, 그 의원들이 이제 과반수를 받아야지 국회의장이 되거든요. 근데 공화당이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오토매틱 이제 되는 건데, 케빈 맥카티 국회의장 되는 거를 갖다 18번이나 이렇게 못하게 떨어지게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근성 있는 애국 의원들이 케빈 맥카티랑 계속 여러 가지 딜을 했어요. 너 이것도 해줘야 되고, 약간 케빈 맥카티는 라이노랑 막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불투명한데, 이 사람들이 계속 딜을 해갖고 결국 딜을 성사시키고 이제 18번째 만에 이제 케빈 맥카티를 의장으로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케빈 맥카티가 1월 6일 날 국회의사당 안에 있던 모든 CC 카메라 그것들의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모아서 제공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국회의장 권력으로 4만 시간이 되는 국회의사당 안에 모든 CC 카메라를 4만 시간 분량을 이제 모아다가 아까 터커 칼슨, 폭스 거기 프라임타임 터커 칼슨한테 주고 특정 보도 이거 해라 이제 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제 터커 칼슨이 계속 보도한 게 모든 CC 카메라 안에 있던 그날의 국회의사당 안에 있던 거는 완전히 평화적이었고, 오히려 경찰들이 막 이렇게 안내하고 사람들 다녔고, 그 다음에 어디서도 경찰이 어떠한 폭력 때문에 죽은 그런 경우는 없고, 예? 그러니까 5명 죽었다고 가짜뉴스를 했는데 그 증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 가짜뉴스로 트럼프 탄핵시키려고 그러고, 애국 시민들은 너무너무 억울하게 거기 워싱턴 DC 제일에 그냥 그렇게 몇 년 동안 지금 수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터커 칼슨이 특정으로 보도하니까 또 폭스 회장 머독이 또 터커 칼슨 잘라버리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 세력, 그 다음에 애국 시민, 진짜 굉장히 열심히 투쟁을 하는데, 이 딥스테이트나 뭐 이런 세력이 너무 이게 강해갖고 너무너무 어려워요. 미국 애국 기업가 중에 이제 마이클 린델이라는 마이필로우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엄청 이 부정선거 이거 뛰어들었다가 똑같이 도미니언 때 1조 원대 명예훼손 수를 당해갖고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보면 저는 공병호 박사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공병호 박사님이 진짜 집요하게 이 데이터 분석하면서 사전선거의 표 훔치기, 이거 완전히 시메트리 되는 패턴, 그런 것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해갖고 책도 4권이나 냈더라고요. 이 한국에서 열악한 그런 엄청난 협박 가운데서도 공병호 박사님 진짜 용기가 대단하고 진짜 엄청난 노력으로 이런 거랑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병호 박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시간을 제가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좀 맞춰야 되는데, 이 조지 소로스 끝이 없어요. 얘기를 하면 조지 소로스. 최근에 이제 조지 소로스가 미국의 대도시들 검사들을 갖다가 매수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돈 대주고 뭐 선거운동 자금 대주고 한 70명에서 100명 정도를 매수해갖고 이제 이 사람들을 자기 맘대로 부리는 거예요. 조지 소로스가. 그 중에 이제 뉴욕 브루클린의 지역검사 알빈 브렉이라고, 여러분들 최근에 트럼프 뭐 기소되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한국 뉴스를 들으면요 완전히 이거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진짜 전 한국 메디아 미국 특파원들 너무너무 한심해요. 가짜 뉴스 난 거를 자기들이 분석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베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 가짜 뉴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나간 알빈 브렉이라는 조지 소로스가 키운 매수한 지역 검사가 트럼프를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 지금 막강한 60%의 서포트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트럼프가 이제 딥스테이트를 자기가 말살해버리겠다고 또 공약을 내니까 이 딥스테이트는 반드시
이 트럼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알빈 브렉 뉴욕 브루클린 지역 검사를 매수해갖고 이제 트럼프를 이제 기소하게 됐는데, 그 뭐 디테일은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기소를 한 거예요, 트럼프를. 그래갖고 지역 검사가 할 수 없는 기소를 했어요. 이게 연방 검사가 해야지 지역 검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디테일은 제가 생략합니다. 기소를 해갖고 알빈 브렉 그 흑인 검사 자신도 이거 불가능하다고 몇 번이나 주저주저 했는데 이 딥스테이트들이 푸시를 하니까 이제 결국 기소해갖고 트럼프가 계속 지금 불려다니고 있죠, 재판에. 결국 트럼프한테 망신 주고 계속 압력 넣으면서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또 하나 지금 공약으로 나온 게 자기가 대통령이 이번에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유전자 가위와 유전자 편집으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그 리크한 거, 그 중국한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거 공약을 했어요. 그거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되죠.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도 며칠 전이에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 폭스 뉴스가 그 회장이 굉장히 리버럴이고 딥스테이트 머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폭스 뉴스 회사 자체도 조지 소로스한테 1조 원대, 2조 원대구나. 2조 원대 소송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그 머독이 며칠 전에, 한 몇 주 전에 머독이 자기 이제 기법한다 해갖고 협상을 해갖고 우리가 그 반액인 1조 원을 물어낼 테니까 이제 그 기소를 중지해달라, 이렇게 해갖고 그 미국 가짜 언론과 한국의 언론들은 일제히 그 폭스 뉴스가 가짜 뉴스를 한 거 승복을 하고 완전히 이제 그 재판에 져서 그 배상금 1조 원을 물어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때 그 상황이 모든 그 미국의 아주 전문적인 리버럴한 로여들까지도 폭스 뉴스가 이 재판은 질 수가 없는 재판이라고, 폭스 뉴스가 반드시 이기는 재판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머독 스스로 우리가 기법할게 하면서 1조 원 배상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아들이 전부 이상한 거죠. 그래갖고 이 머독이랑 그 딥스테이트가 짜고 이제 앞으로 2024년 미국 대선에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이제 어떤 언론도 이렇게 1조 원, 2조 원 배상금 물어내기 싫으면 입 꾹 닫고 있어라,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터커 칼슨도 또 최근에 잘라버렸어요. 폭스에서. 이 터커 칼슨이 잘라버리니까 주식이 막 반토막 나고 하루 사이에 주가가 뭐 1조 원대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진실 이것들을 자르는 거예요, 그 딥스테이트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알고리즘 셋업한 범위, 애국 시민들이 너무 열심히 투표하고 막 그때 소쿠리 투표, 뭐 코로나 이런 거 막 감시하고 막 이런 엄청난 노력을 해갖고 간신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여기 이거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앞으로도 이 선관위는 한 번 돈을 받으면 그 돈 준 사람한테 이제 슬레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던 상관없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병호 박사가 그러잖아요. 지금 뭐 보궐선거나 뭐 그런 건 대통령 선거 후에 지방선거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 부정선거를 아직까지는 시작을 안 한 거가 좀 아쉬워요. 근데 저는 어떤 면으로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조사를 하고 얘기를 시작하면 저 좌익 진영이 그럼 당신도 부정선거로 대통령 됐네, 다시 해야 되겠네 선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때를 쓰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한국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떤 시민운동을 해서라도. 요새 선거관리위원회 하는 짓들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북한에서 선관위 서버를 해킹해갖고 국정원에서 그런 보안점검 이렇게 서비스를 한번 해준다 그랬는데도 우리 서버 못 건드려. 우리는 독립기관이야. 국정원이 도움 안 받아도 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인증받지 못할 여론기관들을 중앙선관위에서 계속 인증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 이게 이제 전자 하이 테크놀로지 사용하기 때문에요. 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뭐 부정선거를 하냐 그러는데 오히려 하이테크에서 부정선거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조작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딴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선관위 위원들 소송을 당하지 못하도록 선관위에서 그 보험을 들어줘갖고 변호사비를 댈 수 있는 선관위에서 보험을 들어줬다? 세상에 공무원이 소송을 못 당하게 세금으로 보험을 들어주는 얘기는 전 처음 들어봤는데, 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출구 조사할 때도 원래 사전투표는 출구 조사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갖고 당일 투표한 거를 출구 조사를 해놓고 사전투표 보존값을 선관위에서 제공한 사전투표 보존값을 사용해서 발표를 했더니 KBS는 윤석열 대통령이 살짝 이긴 걸로, JTBC는 이재명이 살짝 이긴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밑밥을 다 까는 거예요. 세상에 사전투표 보존값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렇게 출구조사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다 사전투표는 알고리즘으로 어느 정도 셋업했다는 거를 오히려 자백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그 중앙선관위 감사하겠다 했는데도 거부했죠, 그죠? 우린 뭐 헌법적 독립기관.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펜딩으로 지금 한국에서 남아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 딥스테이트들이 뒤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은 조사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부정선거로 됐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조사를 원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조사를 시키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애국 시민들이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대법원, 그건 같은 편이고, 선관위랑. 지금 미국이랑 한국이 이렇게 좀 미쳐 들어가고 있고, 애국 시민들은 속만 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채 세월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전까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 사실 간단한 거 해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 이 바코드, 단순히 수만 기록할 수 있는 바코드만 있으면 되는데 왜 QR코드를 만듭니까? QR코드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가요. 이 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QR코드는. 이 QR코드 하나도 왜 못 없애죠, 우리? 그 다음에 사전투표 그 함 봉합하는 거, 이거 하이테크로 해갖고 이렇게 완전히 봉합하고 두 당의 뭐 책임자들이 와서 뭐 이렇게 열 수 있게 그 하이테크로 충분히 되거든요. 지금 완전히 테이프를 뭐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전투표함을 왜 허락을 합니까? 전자개표기는 단순히 돈 세는 기계처럼 그 수만 이렇게 스캔하면서 세면 되거든요. 근데 왜 거기에 컴퓨터 기능이 들어가고, 왜 그 파웨이, 외부와 와이어레스로 연락할 수 있는 더군다나 무시무시한 그 파웨이 그 장비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수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 이거 대조 가능하도록 그거 이렇게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 관리인 도장,
자기 도장을 찍어갖고 반드시 그 자기가 찍은 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그런 것, 이렇게 아주 이런 아이템들을 우리가 픽스를 지금 해야, 시간이 급하잖아요.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데 뭐 국민의힘당 거기는 뭐 부정선거가 없다는 얘기나 하고 진짜 좀 한심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애국 시민들의 이 과제예요. 과제인데 하여튼 미국이나 한국의 애국 시민들이 결국은 짊어져야 될 짐이고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애국 시민들의 땀과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씩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